예,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기관들 매도가 워낙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황 측면보다는 이제 수급으로 시장에 밀리는 그런 형태고, 특히 이제 시장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어지죠.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CPI와 만기, 요일마다 이제 줄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증시 변동성 좀 커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발표 이후의 반응, 그러니까 8만 전자로 갈 거냐, 7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릴 거냐,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조정이 이번 주로 끝낼지 다음 주까지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고비가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 종목 장세. 예, 지수도 나쁘지 않고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특징이 좀 있어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관들 매도가 아무래도 시장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인데 지금 벌써 이번 달에만 3조 원 정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3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외국인 투자들은 주식을 어쨌든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월에 매수하는 달에는 웬만하면 지수가 플러스 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선물 매도를 워낙 연말에 많이 사놓은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도 또는 이제 신규로 매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선물 매도가 한 2만 5천 계약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당분간 좀 불안정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연말 작년도 11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풀리는 동안에 이제 지수가 좀 조정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다행인 건, 다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첫 번째 매도 강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고, 12월에 들어왔던 매수 물량만 놓고 본다면 12월에 들어왔던 물량의 한 60% 정도는 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의 피크점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매도는 이어지겠지만 매도 강도가 조금씩 약해질 조짐은 있다. 이거는 일단은 좀 다행이죠. 근데 어쨌든 기관 매도 나올 때는 시장이 이게 호재가 엄청난 세게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변동성은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은 실적, 우리나라도 이제 중요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LG전자는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잖아요. 예상하는 게 매출 70조 한 3천억대 왔다 갔다. 영업이익은 낮게 보는 데가 3조 7천억에서 많이 보는 데는 지금 4조 3천억 정도 있거든요. 4조 원 정도 나오면 괜찮았다 할 거고 4조 5천억 나오면은 되게 잘 나왔네 이렇게 평가할 것 같거든요. 이 실적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이제 첫 대입은 LG전자가 잘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지만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추정을 해보면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대입은 좀 무난하게 끊었는데 삼성전자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태형 문제는 일단 워크아웃 쪽으로 가는 걸로. 이거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약속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서로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파장도 워낙 큰 사안이고 해서 좀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임박했고 미국 CPI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만 총통 선거 같은 경우는 아시아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에 영향을 또 주는 사안이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임박해서 한번 내용을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이벤트들이 좀 많아서 코스피의 어떤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제법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한 30% 정도. 예, 지금 작년도 저점 대비 30% 정도 올라오면서 어느덧 200일선 언저리까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저점 대비 제법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저점만 놓고 보면 한 50%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반도체, 자동차, 카카오, 네이버는 연말 작년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빌드업을 해놓은 종목들인 것 같다고 제가 수급 내용 정리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쪽에서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좀 강세 보이는 게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죠. AI 관련된 챗 관련된 이슈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의 매수가 집중되냐면 1,000억대, 2,000억대 요 사이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이 사회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너무 또 시총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버거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주반도체 지금 한 6,500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움직임은 조금 정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단계까지 가면은 조금 숨고르기가 되는 양상이고, 출발하는 때 보면은 대략적으로 1,000억대 중반, 2,000억대 최대 맥스가 이제 2,000억대 중후반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도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 양시장 다 매수했는데 코스피는 매수매도 합이 대략적으로 2조 한 9천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매매 규모가 축소가 된다. 근데 매수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하락하는 건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그냥 기관 수급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라면 외국인들이 더 반응을 할 텐데 수급, 기관들이 되게 많이 팔고 있죠. 근데 매도 강도가 조금 둔해지는 조짐은 있어서 긍정적이고,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전체 매수의 약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삼성전자 거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순매수 2위. 근데 뭐 삼성전자 매수 강도가 이렇게 센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건 삼성전자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작년도 12월 이후에.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를 해서 혹시 실적 앞두고 연속 매도가 나오려나 했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또 매수에 들어가 있고, 뭐 그 외에는 이제 업종별로 좀 고르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한동안 또 매수로 받기나 했었는데 지금 자동차주와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또 매도 쪽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좀 오늘 강세 보였다 싶은 종목들은 다 기관이죠. 예, 이쪽에 들어가 있고, 뭐 매도는 뭐 어쩔 수 없이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이제 기관들이 매도 규모가 워낙 커서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대부분 다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쪽에서 아프리카 TV가 매수 1위. 근데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 외에 뭐 이렇게 좀처럼 순매수 상단에 있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골라 담는 정도다. 오늘 좀 신중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밑으로 보면 종목 수는 저 아랫단으로 보면 좀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있긴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골라 담는 그런 스타일을 보였고, 기관은 오늘 뭐 종목들이 이렇게 업종을 확 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골라서 사는, 예,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한 4분의 1 정도 종목수로 보면 그 정도 차지하는 게 특징이었고, LNF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예,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드리면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용지표 잘 나왔다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고 또 고용지표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확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물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지금 미국 증시의 키는 제가 보기엔 애플 아니면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이 200일선 언저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시가총액 2위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사볼까라는 매수가 붙어주느냐. 근데 200일선이 깨져버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이번 주 중반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뭐 200일선 그렇다고 딱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어떤 애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그 즈음부터 또 매도가 시작되는 운영 주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세게 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1선 전후까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지지선을 잡느냐 아니면 2,500 밑까지 전후까지 보고 올 거냐, 삼성전자가 좌우를 하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기준, 4조 5천억이면 약간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거, 4조 원이면 괜찮은 걸 이렇게 될 거고, 3조 7천억 이하가 나오면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될 거라서 그 이후에 이제 동향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그냥 소프트웨어, 이쪽 부류를 제외하고는 그 외 종목들은 그냥 종목별 장세였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도가 이제 오늘은 뭐 특징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트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 1, 2, 3, 4월 최근 10년 동안에 1, 2, 3, 4월 상승률을 다 제가 뽑아봤거든요. 지금 1, 2월은 코스닥이 상승 확률이 60%, 50% 정도 되고 3, 4월은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에는 조금 지수 자체는 이게 뭐 기관들 매도도 있고 해서 좀 지수 자체는 조금 불안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월에 60%, 2월에 60%, 3, 4월에 80, 70%. 그러니까 좀 1, 2월에는 그렇게 썩 추세, 어떤 하나의 어떤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1월이 별로 재미없겠구나. 그게 아니라, 대형주들이 이렇다라는 거고, 종목 상세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에 따라서는 수익률 편차가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실적이 턴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시가총액 어느 정도 종목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큰 손들이 노려서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있고,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서 연초에 어느 정도 좀 잘 배분해 놓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거는 제가 어제도 올려드리고다 했는데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증시 분석 데이터로 들어오시면 요 데이터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1월 매매와 외국인들 상관관계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말에 조금 올려놓은 건데 뭐 자율주행 밸류체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어떤 종목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뭐 수소차 밸류체인, 뭐 이런 것들 등등 있잖아요. 뭐 OLED 밸류체인,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쭉 종목들 나오고, 이런 것들 정리해놓고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사이트 이런 것들 다 올려놓고 하니까, 예, 이런 데이터들 오셔서 많이들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요 1기 회원비 그대로 적용해 드리는 혜택, 그러니까 하루에 1,300원꼴로 가입 가능한 혜택은 이번 주까지만 진행되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미리 예고 드리면 내일 혹시라도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병원 이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화요일에 조금 늦어진다,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올라갈 텐데 늦어진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